비자 또는 유학비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부양자로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가족체제라는 종류의 비자입니다. 처음에 남성 본인이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에 가족체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족체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위미 채널의 유나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체류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체류 비자란 어떤 것이고 지금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본에서 앞으로도 생활에 나가실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취업비자 또는 유학비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부양자로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가족체제라는 종류의 비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체제비자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본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와 같이 일본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본에서 취업 내용과 가족에 해당하는 범위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시에 부인과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가족체제 비자를 신청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남성 본인이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에 가족체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족체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가족체제의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족체제의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법무성 홈페이지에는 외국인이 교수, 예술, 종교, 보도, 투자 경영, 법률, 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기능, 문화활동, 유학에 해당하는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사람의 부양을 받을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듯 가족이라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혹은 자녀로 제한되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를 일본으로 부르고 싶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단기 체제 비자를 취득해야만 하고 이때 재류할 수 있는 일수는 최대 90일입니다. 또한 부모님도 단기 체제 비자로 일본에 모시고 올 수도 있겠죠. 자신 이외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고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일본에서 취업할 예정이 없는 경우 등의 조건이 갖춰질 시에는 특정 활동 비자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류 신청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또한 경우에 따라 다음의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양자의 예금 잔고 증명서 또는 기부 금액과 급부 기간을 명시하는 장학금 급부에 관한 증명서. 두 번째, 신청인의 생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체제 비자를 확실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명과 신청인의 부양자의 수임명,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신청인의 신분증명의 증거,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증명.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증명이 필요한 서류에는 부양자와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또한 필요합니다. 법무국에서는 호적등본,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결혼증명서의 사본, 출생증명서의 사본, 이 네 가지 것에 준하는 서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라면 3번, 결혼증명서의 사본, 자녀라면 4번, 출생증명서의 사본에 해당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지만 이것들은 외국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번역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답니다. 본인이 번역하는 것이 힘드실 때에는 번역가에게 부탁을 하면 약 7,000엔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지출을 줄이고 싶으실 때에는 구글 번역 등의 인터넷 무료 번역 서비스를 사용하시거나 번역 어플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 번역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신청자 본인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세요. 자녀의 신분증명에 대해 주의할 점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녀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친자가 아니어도 양자나 비적출자, 성년이 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족체제 비자 취득의 경우에는 현재 양육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연령인 유소년기의 경우에는 비자 취득이 매우 쉽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부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에서 일을 하기 위한 제도로 판단되기 쉽기 때문에 입국관리국에 이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주기 위해서 납득이 가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체제의 부양자는 가족체제 비자를 취득하는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할 의사가 있고 부양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만 합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부양 가능한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은 심사할 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의 수입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거주 지역과 가정 환경에 따라서도 변동이 있지만 생활하기에 빠듯한 정도의 수입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양자의 수입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현재 직장의 재직 증명서와 주민세의 과세 증명서, 그리고 납세 증명서가 있겠습니다. 앞서 취업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도 가족 체제 비자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입이 있는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학생인 경우에는 가족을 일본에서 부양할 수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는 수입과 경제력이 있다면 취업 비자의 종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일정의 연수가 지나 있거나 근속 연수가 긴 경우에는 더욱 비자 취득에 유리합니다. 가족 체제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수입이 생기는 상업을 운영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자격의 활동 허가라는 신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일주일에 28시간 이내, 유학 비자의 경우 재적하는 교육기간이나 학칙이 정한 장기 휴업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8시간까지의 노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신청인 본인이 신분 증명 자료가 갖추어 있거나 체류 목적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신청인의 부양자가 일본에 왔을 시에 신청인이 정말로 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자의 취업 상황을 확인하고 가족 체제 비자 수속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설명 어떠셨나요? 더 알고 싶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답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러한 동영상이 보고 싶다 하는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답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앞으로 동영상을 더 보고 싶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채널 등록 꼭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